네, 그러면은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쿠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쿠브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조금 특수하게 사용됐던 앱이고 서비스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뭐 활발하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제 물론 공항 출입국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식당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쿠브에 대해서 이제 쿠브는 그러면 앱이 사라지는 거냐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쿠브라는 게 전 국민이 사용을 했었던 앱이고 굉장히 저희로서는 의미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쿠브 안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담았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블록체인으로 검증 가능한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verifiable credential 어떠한 VC도 사실은 이 쿠브 앱에 담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다른 뭐 백신 이외에 각종 뭐 접종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이 접종 의료 증명서를 떠나서 뭐 각종 뭐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일반적으로 뭐 정부 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증명서도 담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제2의 뭐 물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제2의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그때 즉각적으로 뭐 대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앱을 통해서. 그래서 후보의 미래는 사실 무궁무진한 상태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이걸 질병관리청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사실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서비스를 앞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쿠브라는 앱을 만들었고 인프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국민 단위로 이제 블록체인 검증도 했는데 앞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이제 비전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일단 웹 2.0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웹 3.0 앞으로 다가올 웹 3.0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웹 2.0 시대의 방식은 가운데 이제 중앙 서버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 중앙 서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사용자의 메시지와 모든 개인 정보, 그다음에 모든 뭐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이제 서버 안에 저장이 되고 사용자들은 그 중앙 서버를 통해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하면은 그 정보를 다운로드 받죠. 자기 메시지 내가 누구한테 보냈던 거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이 중앙에 있는 이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다른 사용자한테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중앙 서버가 이런 걸 중계하고 모든 걸 이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사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사실은 뭐 모든 사용자는 아니시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도 이제는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굉장히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웹 3.0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웹 2.0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중앙으로 일단 먼저 다 쏠렸죠. 모든 데이터가 중앙으로 쏠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쓰거나 활용하고 싶으면 중앙에 있는 서버한테 사실 허락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사용자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중앙 서버에서 확인하고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를 내려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내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싶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를 좀 제공하거나 활용하고 싶은데 기존의 웹 2.0 시대에서는 이것도 중앙 서버에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데이터를 웹으로 또는
타인한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웹 3.0 시대는 이 데이터가 이동하고 활용되는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넘어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익화하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는 가운데 그 중앙 서버가 있었는데 웹 3.0 시대에는 사용자 기기가 중앙에 놓이게 되고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메시지를 했던 데이터라든지 내가 누군가한테 뭐 데이터를 전달받았던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각종 문서라든지 각종 영상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이 이 사용자 기기로 저장이 되고, 근데 아까 쿠브에서 동작 방식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가 그냥 플레인한 형태로 저장되면 사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래서 언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 만들어진 거고 언제 이거는 언제까지 유효한 거고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그런 메타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희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까처럼 이슈어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용자 기기는 그런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뭐 식당 아까처럼 뭐 접종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검증하고자 하는 이제 제3자한테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면서 그 제3자는 실제로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 이 관리와 흐름의 변화가 웹 3.0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게 저희 이제 블록체인과 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이 DID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쿠브 이후에 쿠브는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이제 대국민 서비스였고,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어떤 효용이나 이제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뭐를 만들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누군가와 이제 대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 메시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DID 기술을 활용해서 메신저를 만들면 일단 대중적으로 먼저 사람들한테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버 없는 블록체인 메신저를 이제 작년에 런칭을 했었고요. 블록챗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블록챗을 써보시면은 처음에 애초에 이제 회원가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신저는 당연히 처음에 뭐 이메일 인증을 하거나 뭐 휴대폰 인증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블록챗을 켜보면 블록체인 아이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DID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아이디를 먼저 폰 내부에서 생성을 합니다. 당연히 이 블록체인 안에는 프라이빗 키가 개인의 프라이빗 키가 저장이 되고 그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DI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나 이 안에 주고받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 DID를 통해서 이 누군가 메시지를 이제 검증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내가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맞는지를 DID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이제 무결성을 이제 메시지의 무결성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기존의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사실 그 중앙 서버에 다 메시지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이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모든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중앙에서 모든 메시지와 모든 서비스를 다 연결해서 API 형태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중앙에 한 번 데이터 센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아예 메신저가 먹통이 되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대방과 1대1로 P2P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은 저희가 또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가 수십 개의 밸리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모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블록체인이 중단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비스의 이제 가용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 메시지를 서로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 블록챗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블록챗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단간 암호화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특정 메신저는 이제 암호화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종단간 암호화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도 당연히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블록챗은 사실 조금 이제 선언적인 의미의 앱이었고 이게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 이게 블록체인이 여기에 활용될 수가 있구나 이걸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데 향후에는 아까 이제 잠깐도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 이제 웹 3.0 시대가 되면은 내 메시지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증도 가능하고 제3자 내 데이터를 원하는 제3자한테도 데이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사실 이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DID를 만들게 되면 블록체인 어카운트가 기본적으로 사실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체인 어카운트를 통해서 서로 사실 그 토큰, 스테이블 토큰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아직 저희가 뭐 오픈을 해놓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투표 기능.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플러스 이제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제 국가 단위의 투표 같은 걸 할 때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해서 아, 이 국민이 실제 이 투표권이나 이걸 가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증명하면서도 누가 투표를 누구한테 했는지는 감출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프로듀스 뭐 원원에서 뭐 투표 조작 사건이 뭐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민간에서도 투표 시스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저희가 이미 이 영시식 증명과 관련된 기술들은 다른 뭐 대학과 실제로 지금 기술 연구하면서 협약을 맺고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셋은 처음에는 이제 메신저로 처음에 출발하지만 여기에 각종 이제 파일이라던가 내 데이터를 이 안에 이제 증명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남들한테 제공하거나 뭔가 투표를 하거나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후보를 통해서 사실 그 안에 이제 여권 증명까지도 저희가 이제 증명서를 넣어놨었거든요. 어, 저희가 이제 필리핀 쪽에 그 정부 기관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 ID 시스템 자체가 많이 이제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지방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각각 그 지방 정부마다 ID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신분증이 어떤 사람은 막 10개씩 실제로 지갑에다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상호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지방 정부에서 만든 증명서, 그러니까 신분증인데도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획일화되고 통일된 형태로 신분증이나 이것들이 이제 아이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는 잘 쓰고 있지만 사실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수십 년 전에는 뭐 7, 80년대는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웹2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잘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뭐 정부 24에서 억지로 서로 막 이제 API 맞춰가지고 다 연동을 해놔서 우리나라는 이제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아직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국가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아이디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고 이렇게 막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막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이런 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억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해서 DID 기반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면 사실 훨씬 효율적으로 서로 호환하고 그 정부 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방정부에서도 이게 실제 다른 그 지방에서 만든 그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록체인을 통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신분증이 실제로 특정 뭐 어디 지역에서 발급된 신분증이 맞고 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맞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필리핀 정부하고 소개를 해서 현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 두 번째 문제점이 그 은행 어카운트가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국민들의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국민들이 그 은행 계좌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남미라던가,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이제 은행 어카운트를 다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D 발급하면서 이 앱을 설치하면 사실은 블록체인 어카운트도 사실 함께 생성이 돼요. 이게 우리가 NFT 거래하는 그 어카운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트랜스퍼하면서 토큰도 주고받고 지방 정부에서 어떤 이제 복지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을 때도 중앙에서 이제 DID 기반으로 복지 혜택도 토큰으로 이제 제공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 화폐처럼 특정 지역 내에서만 쓰는 이제 경제를 뭔가 좀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는 지방 정부에서 지역 화폐를 토큰 형태로 해서 스테이블 토큰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고 이걸 사용자들이 서로 거래하면은 굳이 이제 은행이 없어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필리핀 정부 기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각종 그쪽 이제 지방 은행들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서 은행 어카운트도 만들어주면은 서로 돈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저희가 또 들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PG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이제 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은행으로 막 수수료를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또 수수료가 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중간 수수료를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실은 정부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세금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금으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 지금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타 국가하고도 사실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말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어, 후브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블록챗에서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아이디 뭐 사람들을 위한 국가 이제 아이디 같은 것도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제 전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였고요. 지금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고 앞으로는 당연히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당연히 키우시는 분들이 앞으로 증가할 텐데 반려동물 세계에서도 이 아이디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동남아 국가에서 설명했던 거랑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세계에서도 이 아이디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체계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병원에서도 이 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그다음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이 동물이 실제로 지금까지 요 접종 이력이라던가 어떤 질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명확하게 이제 쌓이면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 펫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제각각으로 자신들만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로 절대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펫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펫 보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문제점이 이제 근데 이 펫이 한 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숑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어디 병원에 가서 보험료를 청구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이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했다는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고 그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처음 진료받았던 비숑이 두 번째 진료받은 비숑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친구도 비숑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 엄마도 비숑 키울 수도 있고 그러면 보험 하나만 가입해서 비숑 한 마리로 아니 비숑 10마리인데 보험 하나로 뭐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론 보험을 만들 수 있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리스크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문제의 근본은 일단 ID 시스템이 정립되는 게 첫 번째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부에서 사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서 잘 시스템을 체계화할 수 있지만 동물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물론 이제 동물 등록제라는 거를 명목적으로 시행하긴 하지만 사실 동물 등록제도 중앙 서버에서 모든 걸 더 관리하고 하기에는 거기서 사실 모든 데이터를 또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 3.0 방식으로 또 반려동물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 그 보호자들이 되겠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핸드폰 안에 각종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체 정보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식성 정보, 행동 정보, 그다음에 다양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와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자 보호자 이제 핸드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펫 보험사한테 제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펫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한테 보험료를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파이어블 크레덴셜 형태로 그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 진료를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느 날짜에 어떤 수의사에 의해서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전에는 뭐 어떤 뭐 약을 처방 받았었고 뭐 처음 어떤 동물병원에서 어떤 건강검진 뭐 어떤 예방접종을 처음 맞았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관리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디에 대해서는 그 반려동물을 특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생체 정보들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진짜 이 아이디를 가진 펫이 이 펫이 맞다까지 저희가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아이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펫 보험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각종 펫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펫 의류라든지 펫 사료라든지 이런 각종 펫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호자들이 또는 어떤 그 견종들이 특정 뭐 상품이나 특정 사료를 좋아하고 어떤 장소에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굉장히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도 도움이 돼서 앞으로 자기들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나 하는 도움이 되는데 이 펫 정보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펫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이제 사실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펫 정보를 저희가 사용자 폰에다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저희가 웹 3.0에서 말했던 거는 사실 데이터의 흐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수익화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펫과 관련된 자기 데이터를 뭐 어떤 특정 사료 업체나 뭐 플랫폼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수익화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토큰이 분배되고 자기 지갑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은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 푸브에서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사실은 다뤘었는데, 뭐 물론 이제 여권 증명도 가능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더 담을 수 있으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앱이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당연히 더 확장하면 웹 3.0 시대에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앱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 의료 데이터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사실은 기술은 사실 동일하고요. 이거를 어느 버티컬에, 그러니까 어느 영역, 어느 산업에 적용할까를 저희는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백신 접종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메시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도 블록체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리하는데도, 그다음에 아까 슈퍼아이디처럼 그런 국가 단위의 신분증을 관리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그럼 이제 의료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서 모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의료 데이터 플랫폼 앱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리를 다쳐서 그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실제 MRI도 몇 장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걸쳐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MRI 촬영을 했었는데, 이 치가 그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찍었던 사실 그 의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는 이렇게 저처럼 하루에도 MRI나 뭐 CT나 엑스레이 찍고 가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병원에 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지금 다 병원 내에만 있거든요. 그거는 그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활용을 엄청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병원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를 함부로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고부가치 데이터들이 그냥 병원 각 서버에 그냥 사일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이런 그런 또 연구기관에서는 또 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확보를 하고 싶어요. 사용자들로부터, 병원들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모 병원들하고 또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쪽 이제 원장님들도 우리도 이 데이터를 그 의학 뭐 그런 제약회사라든지 임상시험센터에 데이터 주고 싶다. 근데 이미 그 사용자들한테 환자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걸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가 푸브를 했잖아요. 푸브를 했던 방식을 그대로 잘 적용하면 사용자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고 이거를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그때 동의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되거든요. 다른 병원일 수도 있고 다른 의학 어떤 제약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임상 시험 센터일 수도 있고 다른 대학 병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각종 의료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를 활용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저희 솔루션 플랫폼에 대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뭐 웹 3.0이다 하면은 단순히 그냥 사용자가 그냥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데이터 오너 한 명만 이제 데이터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한 집중이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은 실제 이 의료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그 환자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다쳤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촬영했던 거는 병원이었고 진단을 내린 건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병원과 의사가 같이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합쳐서 이 어떤 의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의료 데이터를 병원에서도 그냥 개인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만든 건데 그냥 개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개인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의료 데이터가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 이게 누가 얼만큼의 기여도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미리 이 데이터 그 리워드에 대한 비율을 사실 서로 합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MRI 찍었던 영상을 환자한테 드릴 건데 요거를 만약에 나중에
뭐 제약회사라던가 다른 임상시험센터에다가 제공했을 경우에는 저한테 일부의 이제 수수료를 주세요. 이런 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안전하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이 관련된 엔티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환자도 자기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었던 병원과 이제 의사한테도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 이 제약회사나 임상시험센터도 어떤 질 좋은 이런 확실히 검증 가능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앞으로 블록체인 랩스가 준비하고 있는 웹 3.0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